네, 안녕하세요. 오늘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어제 오늘 비가 오면서 좀 더위가 많이 가셨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주가를 분석해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마트 차트인데요. 이마트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많아서 그래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하면서 옛날 이게 차트를 보시고 옛날 가격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옛날 가격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이에요. 2018년 1월인데 30만 원 갔었어요. 32만 원까지. 여기서 계속 내려와서 현재 10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반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싸다 해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많이 나왔으면 주가는 올라갔겠죠. 반대로. 하지만 내려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마트의 경쟁자는 롯데가 아닙니다. 롯데가 아니고요. 롯데쇼핑이 아니에요. 쿠팡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쇼핑몰이랑 쿠팡이 이마트의 최대 경쟁자지 롯데 쇼핑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는 60대 초반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쿠팡을 알게 되고 쿠팡에서 실제로 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더 타격을 받는 것이고 쿠팡이 나오면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갖다 주죠. 그러면서 이마트의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 적자가 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마트는 이익을 내기 위해 무인 계산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무인 계산대인데 그만큼 어려워서 인원을 계속 감축하는 겁니다.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어렵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은 실제로 셀프 계산대를 쓰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쿠팡 때문에 더 힘든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져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여기서 코로나 사태로 하락한 다음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마트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가 다 매물입니다. 이때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를 하죠.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 있는 매물이 또 출하가 됩니다. 여기 물려있던 사람도 있죠.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런 LG화학 같은 것을 보면 여기 이상으로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를 뚫어줬죠.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서 SSG닷컴이라고 쓱세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당일 배송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서울은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권에도 잘 갖춰지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고 이 당일 배송 서비스는요.
롯데 슈퍼, GS 슈퍼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SSG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초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하면 되는데 좀 아직 자리를 안 잡아서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쪽은 지원이 많은데 대기업은 거의 지원이 없어요. 이번 재난지원금도 보시다시피 대기업은 제외였기 때문에 이마트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요. 이 중소형 마트로 가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한국유통 이런 거 있죠. 그런 중소형 마트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마트는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주가는 지금 못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요, 성장성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지,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오겠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주황색 부분이 개인 매수 수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죠.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매물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올라오면 이 매물이 출하가 돼서 부담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라고 PBR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PBR이 뭐냐면 이 주가와 일주를 순자산 비교해서 나타낸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보시면서 이 PBR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BR을 보시면 작년 기준 0.34배입니다. PBR인데요. 0.34배. 현재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PBR이 1이 되면은 딱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현금 이런 거를 합쳐서 딱 또이또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0.34배라는 거는 이 이마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조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치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0.34배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0.34배라는 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BPS는 그 PBR을 가격으로 환산을 한 건데요. 오늘 종가 기준 107,500원, BPS는 31만원입니다. 그러면은 31만원에 내 자산이랑 모든 걸 팔면요, 31만원을 주당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일주에 31만원씩 주주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만 7천원이라는 거는 3배 정도 더 올라야 내 가치를 정확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PS. 그래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은 이마트는 이게 PBR이 낮다고 저평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마트는 건물이 많아요. 땅도 많고. 이마트는 이제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부가가 건물이 큰 건물과 서울 도심에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경기도 뭐 지방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요. PBR은 더 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PBR이 낮다고 저평가가 돼서 매수를 하는 건 이마트에 대해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인터넷 쇼핑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실제로 부채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빚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표가 있는데요. 늘어나다가 줄었어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줄었습니다. 이거는요,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 투자를 더 많이 한 건데요. 이게 줄어드는 거는 투자에 대한 걸 축소를 시키고 있다.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은 꾸준히 사는 반면 외국인도 최근에는 좀 사는데요. 이제 기관은 계속 매도가 나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이마트 호가창입니다. 이 호가창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대부분의 개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인 세력이 비싸게 계속 주식을 사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걸어놓고 싸게 사고 싶어 하면 거기에 팔아먹기가 좋은 겁니다. 주가는 안 오르죠. 누가 계속 주가를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는 올라간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 주가의 전망은 안 좋지만 많이 빠진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없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오면요,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마트는 성장이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산업은 언택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이 돼야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린다고 30만원 이렇게 다시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기적으로 행보를 하면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럼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쪽, 그리고 카카오 같은 언택트, 그리고 LG화학 같은 2차 전지, 뭐 이런 산하 종목들이 더 많이 있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내수 경기 안 좋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누가 돈 많이 안 써요. 하지만 그쪽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쪽은 현상 유지만 해도 박수쳐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주가입니다. 카카오처럼 우상향하는 기업을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도 이거를 돌려서 쭉 가기에는 큰 모멘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마트가 중국이나 인도, 만약에 이런 인구가 많은 쪽에 거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진출해 있는데, 아니 크게 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쪽에서 큰 매출이 나오거나 큰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